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연석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불출석으로 맹탄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쿠팡이 발표한 1인당 5만 원 쿠폰 보상하는 꼼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보안 조치가 소홀했다며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는 이르면 오늘 보상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인데요. 하지만 정작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을 통보했죠. 시작도 전에 맹탕 청문회로 끝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쿠팡이 피의자로부터 입수한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했던 사실은 함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해 개인정보 유출과 자체조사 경위, 노동 문제 등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파헤칠 방침입니다. 하지만 김범석 쿠팡 의장은 해외 거주 중이고 이틀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생 김윤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쿠팡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맹탕 청문회 우려 속에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나고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에 대해선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하며 경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도 검은머리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국내의 경제라든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쿠팡이 경찰에 피의자의 노트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포렌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피의자를 먼저 만나고 증거물을 포렌식한 쿠팡의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노트북과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 분노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3,370만 명에게 5만 원어치 쿠폰을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 4만 원을 있는지도 모르고 써본 적도 없었던 서비스에 배정한 겁니다. 이 보상을 받고 싶으면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쓰라는 거죠. 국민우롱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체 조사 결과에서 3,000명의 고객 정보만 유출됐다고 밝힌 쿠팡.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3,370만 명 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1인당 5만 원, 총 보상 규모는 1조 6,850억 원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현금이 아닌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매 이용권은 서비스별로 총 4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인 쿠팡 상품과 쿠팡 이츠는 5,000원씩만 배정됐습니다. 총 보상 규모는 이전 해킹 사고를 냈던 SK텔레콤의 3배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SK텔레콤은 직접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기가 제공 등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마케팅 수단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매 내역,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범위가 여느 해킹 사건보다 큰 상황에서 보상안을 서둘러 쿠팡에 유리한 쪽으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합당한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쿠폰 이용권이면 그 가치가 사실은 액면보다 훨씬 더 낮은 건데 이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권은 다음 달 15일부터 쓸 수 있지만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이 겁나서 탈퇴한 회원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마케팅 기회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쿠팡 가입자들의 이야기를 유승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쿠팡의 5만 원 구매 이용권 보상안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특히 쿠팡 트래블이나 알럭스처럼 생소한 서비스에 보상을 더 많이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냥 저 처음 들어봐요. 자주 안 쓰는 것들을 2만 원으로 쓰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츠에 더 2만 원을 주거나. 쿠팡을 이미 탈퇴한 회원들은 이용권을 이용하려면 결국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쿠팡과 쿠팡 이츠를 이용 중인 제가 직접 고객센터에 이번 보상안과 사용 방법에 대해 문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매 이용권을 지급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용을 하시려면 가입이 필요하긴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고객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보상안이 쿠팡 탈퇴에 따른 이용자 감소와 매출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일일 사용자 수는 2달 만에 1,50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고 최근 신용카드 결제 금액도 사태 직전보다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이 아닌 마케팅이라는 비판 속에 쿠팡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 조사 결과 이 사태 원인으로 KT의 부실한 보안 관리가 지목됐습니다. KT는 이르면 오늘 보상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2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 원이 넘는 무단결제 피해가 발생한 KT 해킹 사태. 사고 발생 석 달 만에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해킹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KT의 조치는 미흡했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SKT 해킹 사태 때보다 3배 넘는 규모의 악성 코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습니다. 통신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24년 7월 31일 이전의 기간에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가 KT의 과실 탓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허술한 인증서 관리로 불법 펜토셀로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게 해 해커가 쉽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단은 위약금 면제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KT는 조사단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용자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이 다르고 무엇보다 위약금 면제로 인한 다른 통신사로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조사 결과 최종 결과를 보고 그다음 피해 내용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해킹 사태를 겪은 SKT는 지난 7월 정부의 위약금 면제는 받아들였지만 면제 기간을 늘리라는 권고는 거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일가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대신 썼다는 의혹은 동작경찰서가 맡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비롯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장남과 차남을 향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김 원내대표의 장남이 보좌진에게 국정원 업무를 대신 부탁했다는 의혹은 서초경찰서,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동작경찰서가 맡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고발되는 것들이 있다면서도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제출된 만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의혹이 커질수록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벌써부터 후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김병기 배우자가 조진이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것이 2022년도 외에 2020년 조진이가 동작구의회 의장을 맡았을 때에도 있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배우자가 카드를 쓴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꼬리를 무는 의혹에 청와대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엄중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쉽게 의사표명하는 것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거취를 묻는 말에 답을 피했지만 최근에 그 대표님 둘러싼 논란 대해서 내일 거취 표명도 하실 입장이실까요?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의 사퇴와 조기 원내대표 선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병도 의원과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당규상 원내대표가 보궐선거로 뽑히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수행하게 돼 있어 의원들이 출마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쏟아지는 의혹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고 민생과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후폭풍은 거센데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윤어게인이 통합 대상인지 동의가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영혼을 팔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지칭하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참담한 마음입니다. 당내에선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배신이라기보다는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저열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당내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계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엔 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 과거 행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을 옹호한 전력이 있어서 의문을 제기한 건데 당 지도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포용이 아닌 국정 원칙의 파기, 이현주 최고위원은 계엄을 옹호한 이들까지 통합의 대상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석방을 요구한 건 기본적으로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다. 곽상원 의원도 국민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가 탄핵과 확대 재정 정책을 반대한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아예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통합을 위한 국정 운영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후보자의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검증 과정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후보자로 지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되 검증 필요성을 언급해 이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선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세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에 대한 심의를 오늘 다시 진행합니다. 착공 9년 만의 심사로 원안위 심의를 거쳐 내년 운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올해 거래를 마칩니다. 주식 거래가 멈춘 연말을 틈타 악재성 정보를 슬그머니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년 증권시장은 금요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특검은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각종 이권의 공모관계라는 겁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공식석상 노출을 피해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 발표에 직접 나섰습니다. 민특검은 먼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180일간 이어진 수사기간,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를 포함해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는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며 두 사람이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영부인이란 지위가 지금은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기소에 한계가 있었는데 법적 보완을 통해 부정부패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귀금속 등 청탁 물품들의 금액이 공개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과 명품 등 청탁 물품을 건네받았지만 뇌물죄는 적용을 못해 한계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 초기부터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목표로 명품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특검팀에 제출됐고 김 여사의 혐의 부인은 도리어 구속의 빌미가 됐습니다. 특검팀이 매관매직 수사에 집중하면서 최종적으로 규명한 김 여사가 받은 귀금속과 그림 등의 액수는 3억 7천만 원. 이 회장이 전달한 귀금속들 이외에도 로봇계 사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성빈 씨가 전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물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목표로 전달한 이후환 화백의 그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로부터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입니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모른다고 잡아떼 왔습니다.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뇌물액이 1억 원을 넘기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0년 이상도 선고가 가능한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입니다.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포함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법원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게 맞다는 당시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체포해라, 불법이다.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조 전 청장은 이 발언을 담을 넘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라고 말했다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거짓임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또 여인영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5명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조 전 청장에게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주 금요일로 예고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장성들에게 국방부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3명은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으로 결정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은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최민성 기자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호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을 지휘한 핵심 장성들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이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방부가 1년여 만에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이 탄 계엄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파면됐습니다. 군인 징계 수위로는 가장 무거운 파면은 군인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고 군인 연금도 절반으로 깎입니다. 707 특임단 등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에게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선 점 등이 참작돼 감경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4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 나오라고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통일교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독대했다고 과시했죠. 윤 전 본부장은 독대를 위해 4개의 라인을 뚫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언급한 실제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8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통일교 지도자 등 90여 명이 모인 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MBN 취재진은 이 회의의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1시간 독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2일 날 제가 만났습니다. 통일동 인수위원회 4층에 1시간을 제가 독대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4개의 라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뚫었습니다. 4개의 라인을 저는 다시 개척을 했고. 당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인물과 친분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통일교 어머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이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이런 독대를 한 총재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은 채 진행했고 사후 보고를 했다면서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가 국가 단위 프로젝트 만들어서 진행이 된다는 보고를 드렸죠.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위 기간 1시간 독대는 이른바 윤핵관 중진 의원 정도가 아니면 성사시킬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윤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필요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어제는 179명이 희생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였습니다. 유가족은 여전히 깊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고 참사 원인 규명은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정치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시각인 오전 9시 3분. 추모 사이렌이 울리자 모두 묵념합니다.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사고로 희생된 179명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희생자 이름이 적힌 탑승권이 영상에 나오며 한 명 한 명 이름이 호명되자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진짜 내 딸을 보러 가고 가고 싶어요. 하루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 멈춰 있는 건 무안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무안공항 여객청사 내에는 1년 전에 설치했던 텐트가 여전히 남아있고 유가족들은 차가운 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등을 둘러본 후 못다 전한 편지를 태워 하늘로 보내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과 영건, 자료 공개 영건, 책임자 구속 영건, 179분이 희생된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와 공항 박담장에는 추모객들이 국화를 놓으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딱 1년 전 12.29 여객기 참사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 건 가창오리떼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정부는 참사 직후 새떼를 쫓는 음파 발생기를 전국 모든 공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저희 MBN이 확인해보니 새로 도입된 건 딱 한 곳, 참사가 난 무안공항뿐이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12.29 여객기 참사 보고서입니다. 올해 안에 모든 공항에 큰 새를 쫓는 음파 발생기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이 눈에 띕니다. 음파 발생기는 대당 2억 원 정도 하는데 당시 인천과 제주 공항에만 배치돼 있었습니다. 모든 공항이 열 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차량용 음파 발생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국공항에 추가 도입된 음파 발생기는 무안공항에 단 한 대뿐입니다. 인천과 제주, 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 12곳엔 장비가 없습니다. 지난 6년간 무안공항보다 3배 넘게 조류 충돌이 많았던 청주공항 역시
음파 발생기가 올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발생 빈도를 낮추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장비니까 실제 비용이 얼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설치를 해서 한 건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소음 민원 등을 검토해 음파 발생기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안전관리 대책을 쏟아내놓고 지키지 못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 달 된 여자친구를 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인 뒤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건은 지난 28일 밤 9시 40분쯤 경기 안산에서 시작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겁니다. 격분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인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어제 0시 45분쯤 90km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에 세종 포천 고속도로까지 이동했습니다.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도로 바로 옆 수풀 속에 시신을 유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는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5개의 강력팀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고 어제 오전 10시쯤 친구의 집에 머물던 A씨를 추궁한 뒤 범행 일부를 자백받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째 교제 중이었다가 언쟁 끝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인기 가수의 공연 예매는 복권 당첨 수준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온라인 안표상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컴퓨터에 빠른 예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공연이나 프로야구 경기표를 대량 구매한 남성을 찾은 겁니다. 1년치만 4,000장 넘어요, 지금. 또 다른 20대 남성이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좌석까지 지정해 자동 선택하고 취소된 표도 자동 감지해 결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 인기 가수의 공연표 55장을 예매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6만 원짜리 티켓을 85만 원에 되팔아 2달 만에 8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해 재판매한 온라인 안표상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최대 50배까지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복수 계정을 확보를 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재판매를 하고 또 체계적인 장부 관리를 해서 수익률 관리를 하고 온라인 안표상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8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범죄 수익 전액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국내 액화 석유가스 업계가 다음 달 LPG 공급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SK가스와 이원은 내년 1월 프로판 가격을 킬로그램당 1,188원대로, 부탄 가격은 킬로그램당 1,545원대로 이번 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겨울철 연료비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엔 효과를 입증받지 못해 자존심을 구겼던 숙취해소 제품들이 명예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인 숙취해소제인 여명808과 여명1004, 광동 헛개차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반면 28개 품목 가운데 실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3개 품목은 내년부터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금지됩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전달보다 0.08%포인트 오른 연 4.32%로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지표금리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을까요? 올해 간직하고 싶은 기억도 있지만 털어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으시겠죠.
이번에 소개할 방법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연단 위에 오른 사람들, 뭔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가더니 들고 있던 종이를 시원하게 찢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린 굿 리던스 데이 행사 현장인데요. 매해 참가자들은 나쁜 기억을 적은 종이를 찢어버리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한답니다. 이른바 액땜의 날이라고도 불린다죠. 우리도 지나간 나쁜 기억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후련하게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선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거리를 이 과일이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어떤 풍경이었을지 만나보시죠. 거리 한가운데에 나타난 거대한 과일. 주황색의 고운 자태가 틀림없는 귤인 것 같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옛 소련 시절부터 새해마다 귤을 즐겨 먹곤 했다는데요. 자신의 몸무게가 귤 몇 개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여전히 도시를 빛내고 있는 트리들도 보입니다. 연말을 보내는 마음과 새해를 향한 기대가 한자리에 모였네요.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가 이불 속을 파고들게 하죠. 러시아에선 악마들이 불꽃으로 추위를 쫓아낸다는데요. 매서운 겨울바람도 이들의 화끈한 기운 앞에선 힘을 못 쓸 것 같네요.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마을. 뿔 달린 악마들이 도로를 점령했네요. 이 악마들 하나같이 불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을 뿜어내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불덩이가 담긴 막대를 마구잡이로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들이 마을에 등장한 이유, 바로 추위로 가득한 마을에서 겨울을 몰아내기 위해서라고요. 어쩐지 무서운 인상에도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악마들이 내뿜는 뜨거운 기운으로 올겨울 남은 한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종전회담 직후 우크라이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소식을 직접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고 우크라이나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타결될 것만 같았던 종전협상에 급제동이 걸리는 걸까요?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틀 연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협상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논란이 된 건 푸틴의 주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회담 직후 자신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한 겁니다. About it from President Putin today. I was very angry about it. It's not the right time to do any of that and can't do it. 드론 90여 대가 모두 격추되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보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급기야 종전협상에 대한 기존 입장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Нанести удари, напевно, по столиці і, напевно, по державним будівлям. Це вже у нас було. В вересні був ракетний удар по кабінету.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만든 평화협상의 성과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종전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러시아가 추후 협상을 회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34년 전 대한민국 해군의 염원이었던 잠수함 시대를 연 주인공이죠. 대한민국 1호 잠수함 장보고함이 역사 속으로 퇴역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조용히 나라를 지켜온 장보고함의 마지막 순간을 손성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잠수함 한겨탑 위에 걸려있던 취역기가 기적 소리와 함께 천천히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1호 잠수함으로 3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 장보고함의 퇴역식이 열렸습니다. 퇴역식에는 해군 지휘부와 역대 승조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장보고함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해양개척자 장보고 대사의 이름을 딴 장보고함은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1993년 취역해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해군도 본격적인 수중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정박되어 있는 장보고함은 취역 후 34.2만 마일, 지구를 약 15바퀴 도는 거리만큼 자망하며 조국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1997년에는 단독 자망으로 하와이까지 왕복하며 장거리 작전 능력을 입증했고 2004년 환태평양 훈련에서는 미 항공모함을 포함한 다수의 함정을 격침시켜 세계 해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 사랑했던 나의 애함 장보고함. Well done. Thank you and adieu.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신조 아래 단 한 번의 대형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한 장보고함.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서막을 연 바닷속 개척자의 정신은 이제 후배 잠수함들과 승조원들에게 이어집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외화 5억 원이 든 여행 가방을 훔쳐 달아난 일당 5명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와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 20분쯤 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는 고속버스 짐칸에 실려있던 여행 가방을 누군가 훔친 겁니다. 이 가방에는 한화로 무려 5억 3천만 원 상당의 달러와 엔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대구에 도착해 자신의 가방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기자 교대에서가 조사받았어요. 알고 보니 버스가 서울에서 출발하기 직전 자신의 짐을 잘못 실었다며 내린 승객이 범인이었습니다. 이 승객은 다시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채 떠났는데 피해자의 가방만 쏙 골라 달아났던 것입니다. 해당 승객을 포함한 5명이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방에는 수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 나흘 동안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3명을, 이튿날 서울에서 2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3억 원가량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순 피의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새해를 며칠 앞두고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추위가 더 심해지겠고요. 새해 초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먼지는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어제 먼지가 잔류해 오늘 오전까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강원과 전북, 경북 내륙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7도, 대전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2도, 대전과 전주는 5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밤부터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